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침 시간, 그것도 기상 후 단 1시간 안에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이 깨어나는 그 순간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 모닝서지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평소 혈압보다 무려 20에서 40이나 더 높게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소 혈압이 130인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17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혈관을 터뜨리거나 막히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경과 의사 박정수입니다. 수백 명의 뇌졸중 생존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아침 시간을 잘못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아침 1시간만 제대로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어디든 좋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생명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물은 마시지 않고 바로 화장실부터 가셨나요?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급하게 집을 나오셨나요?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뇌졸중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64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셨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하는 그 몇 분 사이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무리가 갔던 거죠. 박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게 문제였을 줄은 몰랐다고요.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아침의 위험성,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간단한 방법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입니다. 먼저 왜 아침 시간이 그렇게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과 낮의 리듬이 있습니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게 바로 모닝서지입니다.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이미 혈관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 혈압 상승폭이 더 큽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뇌졸중 발생 시간을 분석했는데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전체 뇌졸중의 55%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상 후 첫 1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였습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여러 요인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둘째, 급격한 자세 변화입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때 몸은 보상작용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셋째, 아침 배변 활동입니다.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혈압을 더욱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서둘러 먹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찬 기온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10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침 출근 스트레스입니다. 늦을까봐 서두르고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고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더욱 높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아침 1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뇌졸중 환자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급한 아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늦잠을 자서 서둘러 준비하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긴장된 상태로 일어나거나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일어났거나 특히 위험한 것은 주말에 늦게까지 자다가 평일에 갑자기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아침 혈압 급등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아침에 급격한 혈압 상승까지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위험한 아침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답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아침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아침 습관은 수많은 의학 연구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작은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해집니다. 무엇보다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눈을 뜨고 침대에 누운 채로 3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때 절대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천천히 심호흡을 5번 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발목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말초 혈관부터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보세요. 허리와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운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옆으로 돌아눕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1분 정도 더 기다립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서 뇌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만 바꿔도 아침 혈압 상승폭이 평균 15 정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3분, 이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두 번째 습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분 섭취입니다. 밤새 말라있던 혈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양은 200ml에서 300ml, 대략 종이컵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5분 정도 걸쳐서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왜 물이 중요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축됩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까지 올라가면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 15분에서 30분 안에 혈액이 묽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 옆 테이블에 물을 준비해 두세요.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면 아침에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도 습관 형성에 중요합니다. 커피나 차는 안 될까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최소 기상 후 1시간, 아침 식사 후가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화장실에서 절대 힘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배변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날 저녁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변이 됩니다. 만약 잘 안 나온다면 억지로 힘주지 말고 배 마사지를 해보거나 다시 나중에 시도하세요. 변기에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을 약간 높이면 직장이 펴지면서 배변이 쉬워집니다. 작은 발판을 변기 앞에 두고 발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또 하나, 화장실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가능하면 화장실에 온풍기를 설치하거나 미리 문을 열어두어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해서 바로 분주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전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아서 5분만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잡념이 들어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5분만 명상을 해도 혈압이 평균 3에서 5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명상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또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설정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하기 좋은 자세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반듯하게 앉거나 바닥에 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앉는 것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립니다. 다섯 번째 습관,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의 시작은 측정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이므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구입하세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저렴하고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아침 식사 전 약을 먹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측정 방법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합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커프는 팔꿈치 위 2cm 정도에 감습니다. 측정하는 동안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노트나 스마트폰 앱에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이렇게 몇 주간 기록하면 자신의 혈압 패턴을 알 수 있고 병원 갈 때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상 아침 혈압은 135, 85 미만입니다. 만약 여러 날 연속으로 140, 90을 넘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아침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6번째 습관,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격한 운동은 안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팔을 위로 쭉 뻗어 옆구리를 늘립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다리를 앞뒤로 뻗어 허벅지와 종아리를 늘립니다. 각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합니다. 절대 튕기거나 무리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쉬면서 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앞뒤좌우로 움직이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발목과 종아리도 빼놓지 마세요. 하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발끝으로 서기, 발뒤꿈치로 서기를 반복하고 발목을 크게 돌립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몸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반드시 아침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혈관에 좋은 아침 식단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둘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단백질. 셋째, 혈전을 예방하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구체적인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메뉴는 통곡물 오트밀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여기에 베리류와 견과류를 토핑하면 완벽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호두나 아몬드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두 번째 황금 메뉴는 달걀 요리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삶거나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통밀빵과 함께 드세요. 세 번째 황금 메뉴는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을 예방합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차투리 생선으로 죽을 끓여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아침 메뉴도 있습니다. 흰빵, 단 과자, 시리얼, 이런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짠 국이나 찌개도 아침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시려면 나트륨을 줄인 저염 메뉴로 선택하세요. 아침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자, 이제 7가지 습관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해서 결국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7가지 습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7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첫 주에는 천천히 일어나기만 실천합니다. 이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물 마시기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가면 7주 후에는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 옆에 물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명상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혈압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세요. 아침 식사 재료를 미리 장만해 두세요. 이렇게 환경이 갖춰지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알람 울림, 누운 채로 심호흡 5회,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화장실 다녀오기, 명상 5분, 혈압 측정, 스트레칭 10분, 아침 식사 준비, 천천히 식사하기.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매일 기록하세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진 스티커를 보면 뿌듯하고 계속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혈압도 매일 기록하세요. 숫자로 보면 변화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몇 주 후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세요.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면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가족 모두의 건강이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바빠서 명상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0일 중 80일만 실천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생활습관 개선 효과를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약도 드시고 있었지만 아침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160 이상 나오는 날이 많았죠. 제가 이 7가지 습관을 알려드렸고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아침 혈압이 평균 135로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시며 약을 줄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좋아하신 것은 몸이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웠던 증상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미 병이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1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늙어갈 수도 있고 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 뜨고 3분 동안 천천히 몸을 깨웁니다. 둘째,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셋째, 화장실에서 절대 무리하게 힘주지 않습니다. 넷째,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다섯째,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여섯째,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풉니다. 일곱째,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 7가지는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부터 준비하세요.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심호흡 5번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학대합니다. 급하게 벌떡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서두르고 아침도 거르거나 대충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병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사랑합니다. 천천히 깨우고 수분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영양을 챙깁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 어머니는 75세입니다.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이 아침 습관들을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약을 최소 용량만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기차게 생활하십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부모님께, 배우자께, 형제 자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뇌졸중으로부터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 막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변화가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혈압이 안정되었다, 몸이 가벼워졌다, 어지러움이 사라졌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